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와일디즘 윤정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켜두고 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되게 좀 바빴습니다. 뭐 늘 다를 거 없는 일상이긴 하지만 제가 딱 12월 31일, 작년 11월 31일인가 30일 날 올린 쇼폼 영상이 인스타 릴스로 조회수가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230만 회? 그때 전후로? 그때보다 조금 전부터 조금씩 알고리즘이 타더니 그때 한번 빵 터지고, 영상 제가 스타일이 일관돼 있진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뭐 잘 나오는 애들은 계속 이제 만 단위로 조회수가 나오면서 팔로워가 그 12월 달만 해도 400명대 초중반이었거든요. 한 430명. 근데 지금은 1200명 넘게 이제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인스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쇼폼 영상 만드는 거에 집중하느라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데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영상을 찍을 때 항상 UHD, 4K 화질로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영상이 이제 누적이 될수록 제가 원본을 지우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K는 영상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로 FHD로 찍고 있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화질이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저 같은 사람 말고는 보통 유튜브를 휴대폰으로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서 FHD로 타협을 해서 지금 찍고 있고요.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제가 또 조직배양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실내 가정 같은 수준이잖아요. 이 가정집에서 배양실 차려서 할 수 있는 세팅의 뭐랄까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효율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효율이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제가 시작한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한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효율을 조금씩 증폭시켜 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조직배양을 뭐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보석란이라는 정글 플랜츠를 메인으로 배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올 봄 되면 이제 출하가 조금이라도 꾸준히 가능해진 애들이 이제 아스피도기네 아르젠테아라는 남미 보석란과 아노익토칠러스 포모사노스라는 은선란이라고 불리는 아시아종 보석란, 이 두 개가 일단 있고요. 그 이외에도 한 7, 8종류의 보석란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출하를 꾸준히 할 정도의 수량은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얘네 두 개는 이제 뭐 거의 몇백 주씩 현재 배양하고 있고,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뭐 1000주 단위로도 올해 안에는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뭐 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증식은 안 시킬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수요를 한 조사를 하면서 그때 돼서 이제 조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초 완전 극초 1월쯤부터 아주 소량씩 아스피도기네 아르젠테아라는 이제 남미 보석란은 배양 과정에서 이제 오염이 나서 조기로 순화시킨 개체들을 판매를 어느 정도 했어요. 한 열 몇 촉을 했던 것 같은데, 뭐 클레임이 온다거나 평점을 리뷰를 낮게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기에 오염이 나서 의도치 않은 예정일과는 별개로 이제 의도치 않게 일찍 꺼냈을 때도 다 어느 정도 제가 직접 이 기에 병을 밖에서 꺼내서 흙에서 키워서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 다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막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개체들 자체가 보석란이 사이즈가 클수록 아무래도 더욱더 생존율은 올라가겠죠. 뭐 어느 식물이든 다 똑같겠지만 보석란이 막 엄청 심은 식물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육이 조금은 더 쉽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보석란을 키울 때 보석란을 번식을 시키려면 식물이 이렇게 위로 자라겠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마디 부분에 그 뿌리가 생기려고 하는 기점이 보일 겁니다. 이제 그거 밑에를 잘라서 그거를 흙에 심으실 텐데요. 그러면은 원래 기존 이 모주
엄마 개체랑 똑같은 굵기와 똑같은 입을 가진 애를 이제 뿌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입도 작고 뿌리도 별로 없고 줄기가 얇은 작은 식물보다 그 큰 식물을 잘라서 심는 게 아무래도 키우고 뿌리 받기는 쉽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강할 테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작은 개체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키워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제가 이번에 박람회를 돌면서 이런 제 조직 배양 묘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조직 배양 묘 자체가 이 조직 배양이라는 특성 때문에 식물체가 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개체 자체가 기존 이렇게 우리가 말을 되게 못하네.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잘라서 뿌리를 받을 때보다 사이즈가 작은 개체를 키워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잘 죽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개체가 작아서 생존율이 조금 낮은 건데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막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초보자들한테 이제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한테 그거를 시도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약간 이끼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이끼 자체를 키워보지를 않으셨을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이따가 보성란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그 배양병에 배지가 담겨 있는데 이제 식물이 꽂힌 채로 판매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초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초가 이제 조직 배양 묘들이 되게 잘 나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배양병째로 팝니다. 배지에 이제 수초들이 자라 있는 그 형태 자체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하는데, 그럼 이제 구매자들이 그 식물을 배지에서 뽑아서 배지에 있는, 아 뭐래, 뿌리에, 그 식물 뿌리에 있는 배지를 다 깔끔하게 헹궈내고 이제 그거를 수초항에 심어가지고 뭐 적응을 시켜서 키우는 뭐 그런 방식인데요. 근데 저는 이미 순환을 어느 정도 거친 후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한 프로토콜에서도 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지 생존율이 좀 더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판매를 하는 식물을 구매를 하면은 그런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노하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쨌든 왜 그 아니 그니까 왜 자꾸 보성란, 조직 배양하면 지금 보성란밖에 생각이 안 나서 조직 배양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성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 배양 묘들이 약하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방금 말한 그렇게 실제로 개체가 작아서 큰 개체에 비해서 생존율이 떨어진다, 뭐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병 안에서 그 온실속 화초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물 자체를 키우는 게 거의 뭐 실내에서 키우면 온실속 화초를 키우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직 배양 묘들은 그 걔네들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온실속 화초라는 거죠. 아무 그러니까 아무 균과 곰팡이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기한테 정확하게 입맛에 맞는 이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라왔어요. 빛도 보면서. 근데 그런 환경에서 쑥쑥 자라다가 갑자기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흙에서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걔한테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을 못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걔네가 원래 자라던 배양병 안은 거의 100% 가까운 습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중 습도가. 왜냐하면은 환기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증발하는 애들은 그 안에 그대로 있겠죠. 수분 상태가 이 기체 안에. 그러니까 그런 습도가 굉장히 고습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는데 갑자기 실습으로 꺼낸다. 특히 요즘 같은 이 겨울 실내, 뭐 건조한 집은 30% 되잖아요. 뭐 저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해서 한 60%이 정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한겨울에 집안 습도가 뭐 어쨌든 간에 뭐 60%도 걔네한테는 엄청 건조하죠. 왜냐면 100%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거 적응시키기 전에 더 중요한 거, 처음에 배지에서 걔네를 꺼낼 때 뿌리에 이제 배지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걔네를 한번 헹궈야 되는데 그 배지 조각들을 완전히 헹궈줘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조직배양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조직배양 그 병을 사봤을 거 아니에요, 수초를. 근데 그 제가 귀찮음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 조직배양 컵에 있는 애를
배지에서 뽑아서 대충 헹궜어요. 대충 헹구고 뭐 배지 조각이 좀 있어도 귀찮으니까 그 다 안 헹구고 그냥 그대로 흙에 심어 봤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곰팡이 핍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배지 자체가 식물이 완전히 좋아하는 그런 레시피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설탕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는데 그 식물이 좋아하는 영양분 당연히 세균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균들 그 뭐 이 곰팡이들이랑 걔네가 이제 바로 생깁니다. 왜냐 이 세상 이 바깥 세상 그 배양병 바깥에는 5만 가지 균과 후자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배지 조각에서 발생한 균과 곰팡이들이 바로 이제 식물까지 다 전염되는 거죠. 왜냐면 뿌리에 그 배지 조각이 붙어 있을 테니까 바로 옮겨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처음에 식물을 죽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지를 완전히 뿌리에서 털어내 주셔야 되고 그냥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물로 헹구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해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순화를 시킬 때 그 살균제, 농약 제품 중에 살균제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 보성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꺼낼 때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에 한두 시간 정도 침지하면서 그 배지 헹굴 때 침지한 상태로 좀 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식물체 표면도 살균이 되고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을 써가지고 표면도 다 헹궈 줍니다. 그 이후에 순화를 시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성란은 순화가 되게 쉬워요. 밖으로 꺼낼 때. 막 그런 습도 편차가 있어도 막 쉽게 말라 죽지도 않고.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 100%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순화가 되게 어려운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지에서 뽑기 전에 조금씩 배양병을 열어가지고 습도가 어느 정도 이게 서서히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려나? 그러니까 100%였잖아요, 병 안에. 근데 걔를 열면 이제 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균과 곰팡이 포자들도 다 들어오겠지만 그 배지에 이렇게 막 퍼지는 데는 또 막 시간이 며칠은 걸리니까 그 사이에 환기를 공기 흐름을 줘가지고 100%를 서서히 떨어뜨려 뭐 90%까지 떨어뜨렸겠죠. 그럼 좀 뭐 더 열어가지고 80%까지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습도를 낮춰서 걔를 어느 정도 실습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배지에서 뽑아가지고 걔를 또 헹궈가지고 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성란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뽑아서 아까 말한 대로 배지 다 씻어내고 과산화수소수 희석된 그 물에다가 헹궈서 흙에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면은 자라요. 뭐 곰팡이 피는 애들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애들은 자라고요. 근데 배지 키울 때보다 엄청 느리게 자랍니다. 차이가 진짜 심해요. 그냥 뭐 한 달 냅둬도 뭐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티도 안 나고요. 그럼 뭐 어쨌든 걔네가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안 자라는 것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흙에서 키우면 확실히 느리게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순화된 애들을 저는 이제 조기 순화묘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순화묘와 또 따로 완전 배양묘라고 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온전하게 거의 잎이랑 이런 게 흙에서 자라듯이 다 펴진 상태, 뿌리도 어느 정도 발근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딱 출하 시기가 됐을 때 병에서 꺼내서 적응을 시켜서 흙에서 키우는 애들입니다. 걔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더 크고요. 잎도 되게 넓고 뭐 줄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체가 좀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아마 적응시키기에는 이제 구매를 해서 적응시키기에는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배양하는 기간이 길죠. 그 주식 배양하는 배양병에서 키우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배양하는 그 프로토콜이 하나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출하되기까지의 로스류 자체도 그 사이 이제 로스가 되는 경우에 조기 배양묘로 해가지고 제가 또 순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기 배양묘보다, 그러니까 조기 순화묘보다 완전 배양묘가 더 적게 생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할 거고요. 지금은 뭐 소량 올려놨는데 본격적으로 판매는 아마 날 따뜻해지고 택배가 원활할 때 이제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조직 배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판매를 한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보성란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도 이제
1년 넘게 조직배양 하면서 보성란을 집중적으로 키워보니까, 물론 보성란을 키운 지는 한 4, 5년은 됐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연구를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라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키운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쌓은 제 경험을 전수를 좀 드리자면, 보성란을 보통 이제 정글 플랜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리빙박스에서 키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테라리움 안에나. 그러면 이제 거기 자체가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습도를 올리기 위한 처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식물 마켓에 갔을 때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하려다가 이 테라리움과 관련 없는 그냥 식물 애호가 분들이 구매를 하려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얘가 실습에서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장담을 못하니까. 왜냐면 저는 실습에서 보성란을 키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담을 못하니까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습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 키울 수 있는데, 설명을 일단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 때문에 구매를 해서 그런 리빙박스나 밀배돼 넣는 용기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성란을 키우는 그 흙 자체가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뭐 100% 수태를 쓰고 그러면은 걔네가 수태가 습도가 증발이 안 하잖아요. 왜냐면 공기 안에 이미 습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 축축하니까 그 보성란이 무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중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태 같은 거 쓰지 마시고, 흙을 쓰는데, 흙도 그냥 피트모스 이런 거 쓰면은 걔네가 뭐 금방 물 흡수해가지고 굳어지고 그 통기성도 낮아가지고 뭐 수태만큼은 아니지만 물을 계속 머금고 있어가지고 또 무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기성을 최대한 살려줘야 됩니다. 그 통기성을 높여주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코코피트래. 코코넛 칩, 코코 허스크, 그 토막 난 거 있잖아요. 그 약간 블록 요만한 거. 그런 거를 엄청 섞습니다. 제가 봤을 때 피트모스보다 코코 그 허스크가 더 많을 정도로, 코코칩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러서 죽지는 않더라고요. 물러서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직접 관수도 흙에다가 물을 주기는 줘야겠지만 계속 축축하게 유지하지는 마시고, 보성란이 있는 그 통 안에, 사육장이라면 그 사육장 안 공기의 습도를 높여주는 거를 목표로 키우시면 됩니다. 이끼를 키우듯이 이끼도 직접 계속 물을 주면 썩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습이나 그런 통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냥 간략하게 돔 같은 형태로 그 씌워서 키우는 겁니다. 뭐 박스나 이런 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좀 쓰셔서 유리돔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근데 유리돔이 뭐 몇천 원이 아니고 만 원부터 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게 뭐 알리나 뭐 테무에서 소매로 사도. 그래서 진짜 흙수저처럼 아껴서 키우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사철란 종류긴 하거든요. 뭐 한국에 자생하는 보석란이라고 보면 쉬운데 붉은 사철란이고, 얘를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냥 이렇게 커피컵을 씌워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얘 지금 물 안 준 지 일주일 넘었거든요. 그 방금 물 줘서 이제 물방울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씌워도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은 물을 안 줘도 개체가 멀쩡하다. 물을 자주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근데 물을 자주 주고 이런 거치적거리는 거를 안 쓰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한 수태 100% 하면은 걔가 물을 굉장히 잘 머금거든요. 수태 100%로 이제 심어가지고 물을 그냥 하루에 뭐 한 번씩 축축하게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축축하게끔만 주시고, 또 어느 정도 건조돼 있을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수태 100%를 그때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습에서는 수태를 쓰면 아무래도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세 가지 방법 추천드립니다. 뭐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건데, 그때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매를 해 가셔서 그거를 키우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잖아요. 저는 팔고 끝 장땡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보성란 키우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설 연휴 직전에 찍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다양한 보성란 품종들을 여러분들한테 원활하게 공급을 해드리고 싶고, 여유가 되면 이제 보성란들 뭐 변이종이나 교잡을 시켜서 하이브리드 품종까지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